오늘은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월이 연준의 독립성을 자주 얘기하고 사실 이거는 지켜줘야 하는 원칙이죠, 당연히. 어제 재무장관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10년물 금리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연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국은 장기물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이 높아진 금리가 경제에 압박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지, 연준한테 너네 금리를 내려라 마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저금리를 추구하는 백악관의 행보를 디펜스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근데 결국 연준도 통화 정책이 아닌 부분에서는 트럼프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번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이런 대형 은행이 연준의 기후 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를 연준이 종료를 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요 논거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연준이 기후변화 같은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지네 할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연준 역시 이런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라서 결국 연준이 독립성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지만, 이런 점은 광범위한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파월도 얘기하지만, 본래 업무인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런 걸 보면은 이 트럼프의 저금리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점을 시장이 예상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놓고는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브랜비어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5개 중 2개를 운영하는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와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국무부가 미국 선박의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 공짜다,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파나마 정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끈하고 나오면서 심지어 물리노 이 파나마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주장은 허위다. 어떻게 우방국 간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우리는 이런 허위 외교를 규탄한다. 이렇게 세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봤자 미국 선박 절감되는 통행료가 1,0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미국한테 얼마나 큰 돈이겠느냐?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파산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비판 설명을 함께 내놨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렇게 글로벌에서 좀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푸틴이 전쟁의 끝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성인인데도 이 둘이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고, 측근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트럼프와 푸틴 간의 대화에서 조만간 전쟁 종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젤렌스키의 속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면 젤렌스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 끝을 준비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증시, 한증시 모두에서 이 전쟁 재건 관련 주식들 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맥락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AI는 완전히 이 트럼프 행정부와 한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같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첫 데이터 센터 부지로는 텍사스주가 유력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거 외에 15개 주를 잠재적인 용지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는 텍사스는 물론이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네바다, 유타,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웨스트 버지니아 등등등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관계자들이 펜실베이니아와 오레곤, 위스콘신은 이미 방문을 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도 살아있는 이슈다,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굉장히 커서 1기가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5만에서 한 100만 가구 정도가 사용하는 전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텍사스에 들어가는 첫 데이터 센터는 뉴욕 센트럴파크 크기 정도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관련 재료도 투심 계속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 기준 이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일본이 미국 LNG를 조금 더 사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굳이 미국을 자극해서 관세 이슈가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어떤 관세 주요 타깃에서 일본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죠. 아마도 따라서 유화적인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 내용은 나온 대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금 관전 포인트, 이건 잘 안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가 결국 지금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10년물 금리 얘기를 직접 거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트럼프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트럼프의 위신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아마 베센트는 그럴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렇게 이게 트럼프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박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마도 지금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큰손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더 사주면서 뭔가 10년물 금리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종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센트도 얘기하지만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고 결국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큰손인 일본이 장기물 국채를 사줘서 금리를 내린다면은 사실 이거는 확실하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모종의 합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면에서 딜이 오갈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고, 다만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과 같이 봐야 된다. 이번에 니케이 보도긴 하지만 이분이 물론 매파이긴 하지만 이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의원이 말하기를 적어도 회계년도 25년 후반에는 1% 정도까지는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역학을 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하지만 베센트가 정말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중점 관리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향후 면밀하게 이 이슈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